여보, 우리 집에 학생 한 명만 맡아볼까요? 남편 경수가 저녁 설거지를 하던 제게 불쑥 말했을 때 저는 손을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라입니다. 올해 66이고 성북동에서 중고서점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노경수는 70살인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나서 지역장학재단에서 이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두 아이는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집이 좀 썰렁하긴 해요. 4년 전부터는 아예 둘이서만 사니까 더욱 그렇고요. 학생을 맡는다고요? 응,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여고생이 있는데 집이 멀어서 기숙사를 구하고 있대요. 그런데 학기 중간이라 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경수가 설명하는 걸 듣다 보니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사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가끔 허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래 있게 되는 건데요? 학기 말까지니까 한 3개월 정도? 방학 때 되면 기숙사 자리가 나올 거래요. 그 아이는 어떤 앤가요? 설이나라고 하는데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이예요. 경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 같았어요.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아, 그게 편모 가정이래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는데 지방에 계셔서 서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할 아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집 둘째 방이 비어 있긴 하죠. 그런데 전 여고생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어려워해요. 우리도 딸 키워봤잖아요.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수 말이 맞긴 했어요. 저희도 딸을 키워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만나보고 결정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재단에 나가면 아이를 데려와서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설이나를 처음 만났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아이였어요. 인사도 정중하게 했고 말도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설이나입니다.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오랜만에 젊은 친구와 지내게 되어서 좋을 것 같아요. 첫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거든요.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나가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얌전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밥 시간에 나와서 함께 먹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특히 제가 서점에서 돌아오는 저녁 시간에는 항상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이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가방도 받아주고 차도 끓여주고. 리나야, 고마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공부가 더 중요해. 괜찮아요. 이모가 일하고 오시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집에 활기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리나가 정말 신기했던 건 제 서점 일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이모, 서점 일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야. 그냥 책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는 정도인데 뭘. 저 책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시간 있을 때 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리나를 서점에 데려갔어요. 정말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책을 분류하고 진열하는 일도 잘했고 손님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리나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저도 재밌어요. 책들 구경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리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예의도 바르고 정말 딸 같았어요. 남편도 리나를 정말 예뻐했어요. 우리 리나 정말 착하지. 공부도 잘하고. 그러게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어머니가 잘 키우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리나와 경수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뭔가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게 오히려 이상했달까요? 처음에는 남편이 원래 아이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끔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나가 남편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볼 때였어요. 그런데 아빠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리나가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경수도 리나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특별했어요. 저희 친딸들을 대할 때와는 다른 더 조심스러우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나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모, 좀 아파요. 어머, 열이 나네. 병원에 가야겠어. 제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데려갈게요. 오늘 재단일 봐야 하는데 나가는 김에. 그래도 제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경수가 리나를 데려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리나 독감이래요. 며칠 푹 쉬어야 한대요. 우리 리나라는 표현이 묘하게 귀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리나가 열이 심해서 끙끙댈 때 경수가 밤새 간병을 했어요. 저도 당연히 함께 돌봤지만 경수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열을 재고 약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남의 아이를 이렇게까지 챙길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며칠 후 리나가 회복됐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리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뭔 소리예요? 우리 집에서 지내는 아인데 잘해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좀 특별해 보이네요.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요. 그냥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경수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 친정 언니가 놀러 왔어요. 미라야, 요즘 학생 한 명 맡아서 지낸다며 애는 괜찮아? 네, 언니. 착한 아이예요. 그때 마침 리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리나가 인사를 하자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17살이에요. 그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던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애가 참, 경수를 꼭 닮았네. 농담조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 소리예요, 언니. 아니야, 그냥 눈썹이랑 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언니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그 말이 제 뼛속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일단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나의 얼굴, 경수의 태도,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 내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함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서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리나가 공부하느라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리나야, 저녁 준비할 테니까 나와. 네, 곧 나올게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점 단골 손님이셨는데 급히 찾는 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한데 1시간 후에 가서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일요일이라 원래는 쉬는 날이었지만 오랜 단골이시니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리나야, 나 잠깐 서점에 다녀올게. 저녁은 조금 늦어도 될까? 네, 괜찮아요. 저는 공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해서 서점에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리나가 거실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 아, 이모. 청소를 좀 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뭘 청소한 거야? 서랍장 좀 정리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고맙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거실 서랍장을 열어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류들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일정한 순서로 정리해두는 편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리나가 청소하면서 순서가 바뀐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찜찜했어요.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경수의 서재였어요. 여보, 혹시 내 책상 서랍 열어봤어요? 아니요, 왜요? 서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요. 글쎄요, 저는 안 건드렸는데. 혹시 리나가? 리나가 왜 당신 서재를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경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중요한 서류야 다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특히 리나가 평소보다 자주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리나야, 뭐 찾는 거 있어? 아니요, 그냥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러 왔어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우연히 거실 서랍장을 열게 됐어요.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써본 적이 없는 서류였어요. 후견인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서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서명이 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색했어요. 필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더 이상했어요. 철이나라는 학생의 생활 보조와 학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일종의 보조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서류를 언제 작성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경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거요? 리나 관련 서류예요. 재단에서 요구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서명한 기억이 없어요. 어? 그래요? 분명히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혹시 깜빡한 거 아니에요? 경수는 자연스럽게 둘러댔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이런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했으면 분명히 기억할 텐데. 정말 기억 안 나네요. 이게 정확히 뭘 위한 서류인가요? 아, 그냥. 혹시 리나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저희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금액을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월 80만 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설정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도 경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자동이체가 뭐예요? 아, 그거요? 리나 생활비예요. 생활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학용품, 교통비, 용돈. 이런저런 게 들어가니까요. 그래도 8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외식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하고. 경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과한 것 같았어요. 저희 친딸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걸 언제 설정했어요? 나한테 말 안 해줬잖아요. 아, 깜빡했나 봐요. 리나가 처음 왔을 때 급하게 설정해야 해서. 이번에도 경수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체통에서 편지를 가져오는데 리나 앞으로 온 공문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에서 온 건데 주소가 저희 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리나가 벌써 주소지를 여기로 옮겼나? 그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발신인이었어요. 시교육청에서 온 거였는데 보호자 확인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리나야, 학교에서 너한테 우편물 왔어. 아, 고맙습니다. 리나가 편지를 받아보는데 표정이 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내용이야? 아, 그냥 학교에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리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경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리나가 주소지를 우리 집으로 옮긴 건가요? 아, 그거요? 네, 학교 서류 때문에 임시로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말 안 해줘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요. 경수는 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설이나 학생 보호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학부모 상담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정기 상담이에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단독 법정 대리인이 노경수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부인분도 함께 오실 건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단독 법정 대리인이요? 네, 설이나 학생의 법정 대리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로 등록된 적이 없는데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법정 대리, 그게 뭐야? 경수가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여보,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당신이 리나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던데요? 경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재단에서 요청한 거예요.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형식적인 거라고요? 법정 대리인이 형식적인 거예요?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했어요? 그때 경수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사실 말해봤자 복잡하게 생각하실까봐. 복잡하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복잡한 일인 줄 아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리나를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호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경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떠다녔거든요. 위조된 것 같은 서명, 제가 모르는 자동이체 법정 대리인 등록.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다음 날, 저는 혼자 학교에 갔어요.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황당했어요. 서류상으로는 노경수 선생님이 설이나 학생의 단독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단독 보호자라는 게 뭔 뜻인가요? 법적으로 아이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뭐예요? 서류상으로는 특별한 지위가 없으시네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이가 평소에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이나가 집에서 엄마 얘기를 자주 한다고요. 엄마요? 네, 집에 엄마가 있다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어머님은 그냥 홈스테이 제공자로만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리나를 불러앉혔어요. 리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너 학교에서 나를 뭐라고 소개해? 리나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게 그냥 솔직히 말해. 엄마라고 했어요. 왜?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요. 진짜 엄마 같으셔서요. 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그날 밤 경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로 다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지. 경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리나는 그냥 장학생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더 특별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주세요. 경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리나는 제가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 아이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경수가 개인적인 연결이 있다고 말한 뒤로 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개인적인 연결이 뭘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가장 무서운 가능성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교육청 학생복지과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설이나 학생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혹시 보호자이신 노경수 선생님 되시나요? 저는 노경수 와이프예요. 이 번호는 제 번호인데 저에게 얘기하세요. 죄송한데 서류상 단독 법정대리인이 노경수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또 단독 법정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냥 정기 점검이에요. 홈스테이 환경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홈스테이라면 왜 교육청에서 직접 연락을 할까요? 그런데 혹시 설이나가 일반적인 홈스테이 학생이 아닌가요? 아, 그게.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노경수 선생님 번호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더 궁금해졌어요. 뭔가 숨겨진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경수가 돌아왔을 때 바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교육청에서 전화 왔어요. 경수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정기 점검이라고 하던데 당신한테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럼 왜 표정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경수의 표정은 분명히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경수의 서재에 들어가 봤어요.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뭔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재단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개인 서류함이라고 적힌 투명 파일이었는데 안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열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같은 게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이게 뭐지? 영수증도 함께 있었는데 작년에 결제된 거였어요. 그것도 꽤 비싼 금액이었고요. 결과 파일을 보니까 제목에는 숫자들만 적혀 있었어요. 환자 번호 같은 거였나 봐요. 내용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은 명확했어요. 99.99% 일치.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99.99%가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문서를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의 샘플을 비교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의 이름이 노경수였어요. 다른 한 명은 이니셜로만 되어 있었는데 S, R, 설이나의 이니셜이었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99.99% 일치. 이게 설마 유전자 검사에서 99.99% 일치라는 건 친자 관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안 돼. 설마. 하지만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었어요. 경수와 리나가 아버지와 딸이라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수가 밖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급하게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여보, 거기서 뭐 해요? 아, 그냥 화장실 갔다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99.99%라니 부정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경수와 리나가 평소처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달리 보였어요. 경수가 리나한테 반찬을 챙겨주고 리나가 경수한테 고맙다고 하는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아버지와 딸이었구나. 그런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경수가 왜 그렇게 리나를 특별히 챙겼는지, 왜 법정 대리인이 되려고 했는지. 하지만 제일 화가 나는 건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걸 진행했다는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리나가 학교에 간 뒤, 저는 경수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할 말 있어요. 뭔데요? 어제 당신 서재에 들어가 봤어요. 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뭘 봤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요. 경수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게 99.99%.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경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여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경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이런 걸.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요? 경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리나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모를 거예요. 아직. 정말요? 확실해요? 네. 아직은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나가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모, 잠깐만. 아, 거실로 들어온 리나가 저희 둘을 보더니 멈춰섰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리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리나야, 앉아. 네. 리나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몰라? 뭐요? 리나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경수가 입을 열었어요. 리나야,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와 나. 우리 관계가 단순히 장학재단과 학생 관계가 아니야. 리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경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리나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요? 응. 생물학적으로. 그럼. 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아저씨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리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모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리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리나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경수가 말했어요. 미안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리나가 경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보호요? 응. 너 어머니가 힘든 상황이잖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서 저를 여기로? 응. 우리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리나가 저를 다시 봤어요. 이모는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리나야, 너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 그건 확실해. 하지만 제가 이모한테 그건 어른들끼리 해결할 문제야. 그때 경수가 또 말했어요. 사실 이혼할 마음은 없었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리나가 눈에 밟혔어. 내 딸인데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키우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했어. 모든 결정을 나를 빼고 하셨네요. 미안해요. 봉사, 장학, 후견, 이 집의 규칙까지. 모든 걸 당신 혼자 정하셨어요. 경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리나가 문 쪽으로 가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억울함보다 먼저 떠오른 건 아이의 내일이었어요. 리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리나야, 일단 학교는 계속 다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알겠지? 리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저와 경수만 남았어요. 정말 긴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리나가 학교에 간 후 저와 경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리나가 당신 딸이라는 걸 알았냐는 거예요. 작년 봄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경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리나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요? 네. 18년 만에 처음 연락이 왔어요. 18년. 리나의 나이와 비슷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 학비 때문에 힘들다고.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라고. 그래서 바로 믿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던 거고요. 그 결과가 99.99%였고. 그랬군요. 참 어이가 없네요. 18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학비를 달라니. 그럼 리나 어머니는 뭐예요?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혼자 키우느라. 그건 18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그렇긴 하지만 경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18년 전에 정말 몰랐어요? 대답해 주세요. 사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말 한심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18년 동안 외면한 거였어요. 그럼 왜 작년에는 달랐어요? 갑자기 책임감이 생겼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나니까. 정말 제 딸이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고요. 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경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사실 나한테 18년 전에 바람 피워서 낳은 딸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그럼 영원히 속일 생각이었어요? 아니요,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요. 언제요? 리나가 대학 가고 나서. 정말 무책임하네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경수가 따라와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진작 말했어야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리나가 돌아온 거였어요. 이모, 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응, 들어와. 리나가 거실로 들어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 그럼요. 그런데 뭐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앉아.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리나야, 내 마음은 어때?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럴만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스럽겠지. 이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당황스러워서 아직 모르겠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건 확실해. 하지만 이모한테 피해를. 그건 어른들 문제야. 경수가 말했어요. 리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보호요? 그래. 내 어머니 상황이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야. 리나가 저를 봤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 있어도 되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리나야, 일단 너는 학교 마칠 때까지는 여기 있어도 돼. 정말요? 응. 내가 갈 곳이 있어야지. 감사해요, 이모. 그런데 경수가 또 말했어요. 사실, 더 말할 게 있어. 또 있다고요. 이번엔 뭐예요? 법적으로 리나를 정식으로 인지하려고 해요. 인지요? 그래요. 그래야 리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경수가 말을 못 잇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여보,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경수와 함께 베란다로 나갔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모든 걸 혼자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법적 인지도 저랑 상의해야 할 문제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애기 꺼낸 거고요. 지금요? 이미 다 혼자 결정해놓고?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면 경수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것 같았어요. 여보, 저는 결정했어요. 뭘 어떻게요? 별거 할 거예요. 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별거요?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보, 제발. 리나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빠지겠어요. 그럼 리나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죠.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별거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재산분할이요? 네. 그리고 설이나 학생 문제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요? 현재 후견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정식 절차요? 네. 친자인지 절차와 면접교섭권 설정, 그리고 양육비 문제까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 남편과 별거하고 경제권을 회수하고 싶어요. 둘째, 리나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았으면 해요. 어떤 보호요? 심리 상담도 받고 학업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요. 그럼 양육은 누가 하시겠어요? 그건 경수와 상의해야겠죠.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규칙을 정해야겠어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철이나 학생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가요?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17세면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리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리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리나야, 솔직히 말해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요? 그래.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리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이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실망시켜? 제가 여기 있으면 이모가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리나야, 내가 어디서 누구와 살든지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한 거야. 리나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정말 소중했거든요. 며칠 후 경수와 최종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할게요. 리나의 심리 상담과 학업 지원은 계속해주세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면접 교섭은 규칙적으로. 저도 리나를 가끔 만날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재단과의 이해 충돌 문제도 해결하세요. 그것도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지 마세요.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비록 가족이 흩어지긴 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모든 게 투명해졌어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별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집을 구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점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나와는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응, 이모는 잘 지내고 있어. 리나는 별일 없지? 저도 괜찮아요. 리나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상담은 어때 받을 만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좋아요. 다행이네. 말하기 힘든 얘기도 하고 그래? 네. 제가 왜 혼란스러웠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가족 관계가 바뀌었으니까요. 리나가 점점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모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항상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지. 하지만 이모는 여러모로 피해를 보셨잖아요. 어린 게 별소리를 다 하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경수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예전처럼 치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야기는 해요. 리나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성적도 좋고요. 다행이네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경수가 가끔 사과를 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리나를 잘 보살펴 주시면 돼요. 경수는 약속대로 리나를 잘 돌보고 있어요. 재단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정리했고 정식으로 친자 인지도 했어요. 어느 날 리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모 볼 때마다 저 때문에 이모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서 애길 안 할 수가 없네요. 무슨 소리야.
망가지기는커녕 더 명확해졌어. 명확해졌다고요? 그래. 이제 서로 속이는 거 없이 살 수 있게 됐잖아. 그게 좋은 건가요? 당연하지. 진실되게 산다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니?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그럼 저한테도 항상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물론이야. 그런데 며칠 후 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모, 혹시 저를 원망하진 않으세요? 어허, 자꾸 왜 그런 생각을 해? 제가 없었다면 이모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계실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리나야, 너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너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잖아. 그리고 더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됐고. 하지만 이모 가정이 깨어졌는데 그건 원래 문제가 있던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리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 저 이모가 정말 엄마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너가 내 딸 같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마음이 더 중요해. 몇 개월 후 리나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대학 가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빠가 서울 근처 대학을 추천하셔서요. 그러면 이모랑 가까워지잖아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럼 주말마다 서점에 와서 아르바이트해. 정말요? 그래. 너 책 정리하는 거 잘하잖아. 그렇게 해서 리나와 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리나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어찌어찌 봄이 다시 왔어요. 올해 봄은 작년과 달랐어요. 작년 봄에는 리나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올해 봄에는 모든 게 정리됐어요. 거짓말은 사라지고 진실만 남았어요. 서점 문을 여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아요. 이제는 확신에 찬 손으로 문을 열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동의 없는 선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남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말보다는 훨씬 나아요. 리나와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법을,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봄은 다시 왔고 이번에는 거짓 없는 봄이에요.